아 그래요? 이렇게 해서. 뭐 시작하나? 네, 시작했어요. 어떤 뭐 주된 거는 뭐 정육에 대한 그런 것들. 그렇죠. 요즘 뭐 전체적으로 뭐 식당, 정육점, 뭐 마트 할 거 없이 변화할 거 없이 뭐 시장이 많이 좀 바닥이 그 총체적 난국인 것 같기는 해요. 그 총체적 난국인 것 같고 그 원인은 뭐 경기가 뭐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.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째 한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저희가 보기에는 4월 한 중순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4월 초부터는 경기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됐었는데 전혀 이게 안 풀리죠. 전혀 안 풀리고 있고 일단은 대표님은 4월 사 적이 있어요? 저희도 사실은 매출이 이익이 많이 내려갔죠. 아니, 네. 예,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냉장류 수입을 많이 하는데 수입의 원가는 정해져 있긴 한데 이제 시세가 안 받쳐주고 안 나가면 냉장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날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익이 많이 내려갔죠. 뭐 매출은 사실 뭐 크게 그건 없었는데 이익이 많이 내려갔어요. 네. 그래서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계속 이익이 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.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누가 잘 버티냐 싸움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근데 뭐 예. 이게 매출이 이익금이 줄어들었다는 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거죠?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 보니까 기본 뭐 인건비라든지 차량 뭐 유지비 여러 가지 유지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 사실 뭐 저희도 뭐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. 예. 마이너스 나거나 그러지 않죠.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냥 뭐 다달이 계산하는 것보다 1년 둥글게 보기 아, 때문에 예. 뭐, 명절도 있고 뭐 하니까. 이번 달에 뭐 마이너스 난다 해도 뭐 그냥 뭐 둥글게 그냥 뭐 4, 4분기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. 나는 이제 생계형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매달 뛰어야 말리긴 해요. 아니 근데 이제 저희도 매일매일 경리일보를 하긴 해요. 일일 어, 정산을 해서 뭐 이제 뭐 매입이 얼마 돼 있고 매출 얼마 정도 돼 있고 입금이 얼마 됐고 출금이 얼마 됐고 오늘 재고가 입고가 돼서 재고가 얼마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는 하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크게 보는 거죠. 1년도 그러니까 이제 수입 같은 것도 사실은 다달이 보면은 지금 뭐 한 4, 5개월째 계속 마이너스 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1년을 보고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네. 물론 사업도 엄청 힘들지만 이게 생계형 자영업자의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도 뭐 서로만의 장단점이 있으면 뭐 외출 뭐 1조를 내가 1억을 하던 거기서 실속성이 이시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생계형으로 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화면은 이렇게 나와 네, 있어요.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거기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보다도 그 실속적인 게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. 실속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, 1억을 팔더라도 실속적으로 인건비 딱딱 얼마 나고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지. 뭐 저기 뭐 외형적으로는 규모는 뭐 매출 1조인데 알맹이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. 대표님은 지금 혹시 저는 2달 동안 번아웃이 와갖고 번아웃 들어보셨어요?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. 그거 완전 번아웃이라는 증상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. 어, 엄청 열정적으로 일하고 막 하다가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. 아, 모든 거 하기 싫고 두렵고 무섭고 막 어, 그래갖고 그때 대표님 처음에 면담 갔을 때 네, 제가 엄청 열의에 차갖고 막 네, 삼성 들어오지 네. 막 그다음에 선물 세트 거기 기획하는 사람들 막 전화 오지 해갖고 이번 명절에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을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고 그리고 그 엄청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 발주를 안 주니까 그렇죠, 그렇죠.
거기에서 좀 실망이 커갖고 엄청 끌어올랐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2달 동안 헤매다가 그때 괜찮아진 게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 식당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. 네. 그런 얘기를 진취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신 차리자 하고 마음 다잡으려고 막 지금 헬스장 끊어갖고 네. 100kg 나가거든요. 그러네요. 2kg 뺐는데 미친 듯이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막 일상 자체가 매일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업체들 뭐 이런저런 전국적으로 다 관리하고 직원은 30명인데 야 이거 내가 일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. 야, 예 그래서 이게 30년이면 근데 저도 그 번아웃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지만 어. 저도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왜냐면은 저가 정신줄 놔버리면 우리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가 한 2달 정도 부재중을 있어봐서 경험해봤지만 이게 오너가 있고 없고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긴 해요. 그래서 이제 오너가 일을 안 하더라도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되고 거기서 뭐라도 지시하고 또 사무실에 있어야지 또 직원들의 그런 행동구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도 있고 10명만 있어도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줄 알았어. 30명 있어도 똑같구나. 근데 이게 그 시스템적인 거를 이제 구축을 잘 해서 이제 딱딱딱딱 단계별로 각자 파트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고기 그런 유통 특성상 그렇게 딱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수시로 단가도 변동돼야 되고 또 업체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뭐 각자의 영업사원들별로 그 지역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저가 이제 영업 관리도 좀 해주고 단가라든지 뭐 컨설팅 이런 거 좀 해주죠. 그거 플러스 뭐 매입도 다 해줘야 되고 수입 관리도 다 해줘야 되고 뭐 정산해야 되고 뭐 저번 달 같은 경우도 법인세 뭐 정산해야 되는 달이니까 뭐 세금 정산도 해야 되고 뭐 법인세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저희 세금이 2억 3천 나왔어요. 2억 3천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도매다 보니까 그 사실은 육류 도매 하는 애들은 이제 매출이 좀 외형적인 게 크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업계 사람들 보면 야 매출 500억 하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0억을 하더라도 다른 업계의 500억이랑 좀 내용물이 좀 다르긴 해요. 그렇긴 한데 이제 국가에서 보고 이제 어느 세무사에서 봤을 때는 500억 정도 하면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매출 구간이 뭐 300억 또 400억에서 다르고 400억이 또 500억이 또 다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율 구간도 좀 달라지고 대략적으로 거래처가 몇 개가 있으신가요? 저도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500개 있죠. 500개. 예. 500개 뭐 왜냐면 50개 500개 정도 되겠네요. 그럼 저랑 대표님이랑 통화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.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저가 원래부터 그 연락했던 대표님들 계속 꾸준히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신규 발굴이라든지 하면 뭐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. 뭐 해서 뭐 가맹점을 한다든지 프랜차이즈 하든지 뭐 직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제가 해주는 거고 뭐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. 지금 보면은 명절 기점으로 해갖고 한 1년 반 동안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전단을 꼭 넣어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꼭 있었거든요. 근데 한참 잘 됐잖아요, 정육업계가. 네.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, 한 명도. 한 1년 반 동안. 근데 이번 명절 끝나고 한두 달 지나고 이제 저번 달부터 2, 3일에 한 팀씩 와. 그러면 그게 업계가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. 그게 영업이 많이 온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. 그쵸. 이제 놀고 있으니까 고정비는 있으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채워야 되니까. 어떤 회사에서도 이제 압박이 들어가죠. 야, 뭐 실적을 어떻게 내라. 그래. 이거 안 내면 이제 뭐 어렵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예, 줘야 되는 거. 예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
압박이 들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은 더 영업들이 많이 더 들어오죠. 네. 대표님은 몇 살이셨죠? 저는 33살입니다. 33살. 네. 와, 이거는 TV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, 진짜. 33살. 제가 44살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고기 쪽에서는 저 33살로 몰라요. 아, 좀 맞을 한 때. 네, 38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네, 그냥 저 친근에 있는 있으신 분들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왜냐면 이제 또 너무 어린 나이 하다 보니까 어,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거 어. 나이에 대한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있어요 영향이. 맞아. 예, 그러다 뭐 보니까 40, 50대들 상대하다 네. 보면은 또 근데 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예, 그렇죠 뭐 저기 조금만 말 잘못하거나 행동.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. 그런 거 할 겨를도 없고 사실 뭐 어쨌든 뭐 업체 만나도 뭐 비즈니스적인 거 얘기하지 너 뭐 나이가 몇 살이니 뭐 그런 건 얘기 뭐 가볍게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지 뭐 그건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. 네,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네. 30대가 아니야. 진짜로. 저도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경험도 해보고 산전수전 예. 다 겪고 진짜.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현타가 오긴 와요. 근데 이게 내가 정신줄 놓는 순간 다 잘못되어 버리니까 놓을 수는 없어요. 놓을 수는 없고. 근데 근데 이렇게 500억이라는 매출, 3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도 이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확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냥 저는 그 항상 저만의 모토가 있었어요. 그냥 전달보다 더 나은 다음 달이 되자. 와. 그래서 이게 매출이 내가 뭐 300을 팔았어. 아니 3천을 팔았으면 2월 달에 그러면 3월 달에 4천을 파는 목표를 항상 그렇게 잡아서 와. 저 한 2, 3년은 그렇게 했어요. 지금은 뭐 그렇게 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지만 저가 직원 두세 명이었을 때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.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다 피해요. 와. 아, 그거는 핑계고 열 중에 여덟이 안 되는 거지 네. 열 중에 하나 둘은 잘 되거든요. 아, 근데 그 말이 네. 진짜 너무 마음이 열 아파. 중에 하나 둘이 돼. 우리 직원한테도 그래요. 야, 다 안 되고 다 어려워. 근데 모든 고깃집을 한번 가봐라. 열 중에 하나 둘은 여전히 줄 수 맞아, 있고 맞아. 있다. 근데 왜 본인도 열 중에 하나 둘이 돼야지. 아, 영업이 안 되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현실 그냥 이번 달에는 안 되는 달인가 보다. 넘기면 그들과 달라질 거다. 네가 뭔가 남다르게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8시, 9시에 끝나도 10시까지, 11시까지 영업을 하던 아니면 뭔가 수단과 방법을 주말에 영업을 하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다르게 해야지 남들과 좀 다르지 않겠냐. 그 말씀을 지금 집사람이 저한테 하잖아요.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왜냐면은 나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야라고 하지 않으면은 내가 못 버티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뭔가 이뤄낸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와, 저 위치에 올라가서도 저 생각을 놓지 않는 그 마인드가 진짜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거다. 아 근데 뭐 그랬구나. 늘 이렇게 잘 하셨었잖아요. 네, 너무. 어, 근데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뭔가 힐링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이거 24시간 365일 이거에만 엉망에 있으면 우리 건강도 악화되고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금요일 31일이 금요일이었죠. 근데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. 31일 수금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저 지금 미술관.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한번 놓고 가봤어요. 회사를 놓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캠핑을 갔어. 이게 마음을 다 하루 정도 제껴놓고 이게 딱 그냥 캠핑하면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한번 힐링을 해보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힐링 포인트가 좀 한 번씩 그 엔돌핀이 돌아야지 내가 또 다시 재기해서 뭔가 다시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런데 그 캠핑 한번 간 게 되게 힐링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네. 사실 저는 캠핑을 자주 아 그래요?
아니 근데 이제 또 다른 상황인 게 이제 처자식이 계시니까 맞아. 저는 이제 처자식이 없는 아.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시험관 준비하고 있거든요. 어. 그래서 이제 시험관 하고 저도 이제 처자식이 생기면 또 아무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룸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. 왜냐면 또 아무래도 이 열정을 여기 100을 쏟았으면 이 맞아. 일부는 또 가족으로 또 치우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 와이프도 같이 일하지만 와이프도 역시도 이제 사무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바짝 해놓는 거죠. 또 이제 그 2세가 성장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. 예. 근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. 애들 이제 한창 커가는 시기니까 지금만 잘 좀 하시면 이제 추후에 뭐 이제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시면 그래서 무한리필 매각도 제일 큰 이유는 아이들과 시간이 없어갖고 아 그렇죠. 그냥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아이들 커 있고 나랑 애들은 유대감도 추억 없고, 없이 예. 추억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을 했었던 건데 아무튼 되게 그렇게 자식이 생기면 딜레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음.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 같고, 예. 근데 뭐, 저희가 1, 2년 일할 건 아니니. 근데 뭐 지금, 뭐 어쨌든 뭐 이거 이쪽으로도 잘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. 예. 부끄러워. 나는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음. 그리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게 크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만약에 맞아. 리스크가 그만큼 따라온다는 거예요. 음. 저희는 한 달에 고정이 2억이 나와요. 2억. 예. 예를 들어서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정 지출이 500 나가는 데랑 2억 나가는 데랑 잘못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 데미지를 한 3개월만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세요. 6억이 빵꾸 나요. 근데 여기는 1,500만 원 빵꾸 나잖아. 그럼 여기는 메꿀 수가 있어. 일상생활로. 근데 여기는 일상생활로 메꿀 수가 없는 금액까지 가죠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또 많이 그 잘 되는 것만 보기보다도 이제 안 됐을 때도 생각해야 되고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고.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그 기업에 보유금이라고 해야 되나? 비상금 같은 거? 이런 거 저는 사실은 그런 거는 말씀하기 곤란하지. 아니요 뭐 상관없는데 저희는 통장에 그렇게 돈이 항상 그 보유금이 많지가 않아요. 왜냐면 저희는 미수가 항상 아. 깔려 있고 재고를 안고 가야 돼.